레오벤 후크 같은 사람. 그 사람 원래 하는 일은 직물업이죠, 직물. 천을 짜는 직물업. 직물업자인데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현미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현미경을 만들고 자기가 직접 만들고 그것으로 많은 것들을 갖다 관찰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미세 구조들, 세포, 미생물, 세균 이런 것들 레오벤 후크가 발견했죠. 하지만 그렇게 발견했지만은 자기가 발견한 세포가 또 세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레오벤 후크 자신도 몰랐고 당시 다른 사람들도 거의 알지를 못했어요. 한참 뒤에 한 200여 년 지나서야 세포가 어떤 구실을 하는지 또 세균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등을 알게 됐습니다. 19세기에 그걸 알게 되는데 자, 그보다 앞서서 레오벤 후크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현미경을 발전시키고 또 현미경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미세한 구조들을 발견한 것이 나중에 더 큰 발전을 이루는데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레오벤 후크가 만든 현미경의 그 설계도가 있고 그 위에는 레오벤 후크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이런 발전이 일어나던 것입니다. 자, 이 마이크로그라피아라는 책에 나오는 그런 그림인데요. 로버트 후크라는 그런 당시 물리학자가 펴낸 책입니다. 후크의 탄성 법칙이라고 아마 중학교 때부터 배웠을 거예요. 그 로버트 후크도 현미경에 관심이 많아서 자신이 직접 현미경을 만들기도 하고 그것으로 관찰한 겁니다. 왼쪽이 후크가 사용하던 현미경의 그 설계도인 거고 오른쪽이 그 현미경으로 관찰한 맨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미세한 구조를 그림입니다. 이제 그 전까지 몰랐던 미세한 구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것이죠. 미세 구조. 현미경이 없었으면 그런 게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씩 알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의학과 관련해서도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전염병을 일으키는 것들이 미생물들이죠. 세균이 그렇고 세균보다 더 작은 바이러스도 그렇고 만약에 현미경이 없었다 그러면 그런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없었겠죠. 그러면 전염병의 정체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거고 정체를 모르고 원인을 모르면은 그걸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방법도 제대로 된 것이 나오기 어려웠겠죠. 자, 이런 직접적으로 어떤 의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의학 주변의 다른 과학, 기술의 발전이 의학의 발전을 이끌어내게 되는 그런 출발의 시기입니다. 이 무렵에 또 생겼던 변화 중에서 물론 다른 변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질병에 대한 생각, 질병관, 병에 대한 생각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영국 의사 시든햄이라는 사람이 이 무렵에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적혀 있듯이 17세기 1624년부터 89년까지 생존했던 그런 사람인데 시든햄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다른 의사들 또는 의학자들은 혈액순환의 발견 그런 데서 자극을 받기도 해서 좀 더 이론적인 데 관심을 많이 기울일 때였습니다. 많은 것을 생명현상을 물리학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고 또는 화학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기울였어요. 현대 의학이 지금 많은 힘을 가지게 됐다는 데에는 오늘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인접한 학문들,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생물학이나 또는 공학에 도움을 받은 게 많이 있습니다. 인체의 많은 현상들을 물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설명을 이미 했어요.
아직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언젠가는 물리적, 화학적으로, 물리화학적으로 설명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현대의학의 생각입니다. 또 현대과학의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의 출발을 보면 되게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였지만은 실제 거둔 성과는 그렇게 많지는 못했어요. 왜? 아직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너무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자, 물리학. 이제 운동 법칙을 겨우 알게 된 그런 시대입니다. 운동 제1법칙, 또 운동 제2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그런 것 정도는 알았지만은, 다른 물리 법칙에 대해서는 전기현상, 자기현상, 그런 것도 아직 모를 때예요. 양자역학이니 상대성 이론이니 그런 건 꿈도 꾸지 못하던 시절이죠. 화학도 보일샤르의 법칙 정도나 나왔고, 원자니 분자니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던 시절입니다. 아주 정말 그 걸음마 단계의 물리학이나 화학으로 복잡한 생명현상을 설명한다는 게 참 당시로는 무리한 그런 시도지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저는 참, 기특하다고 표현할까요? 하여튼, 대단한 일이었지요. 자, 시드햄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거기에만 매달려서는 되지 않는다. 의사는 모름지기 환자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잘 관찰하고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잘 탐구함으로써 의학을 발전시킬 수도 있고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다. 환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환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그 점에서 흔히 시든햄을 근대의 히포크라테스 또는 영국의 히포크라테스 그런 식으로 불러요. 히포크라테스가 환자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점에서는 히포크라테스하고 비슷하지만은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환자라는 전체 인간을 중시하고 거의 뭐 그것만이 다인 것처럼 여겼는데 반해서 시든햄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도 중요하다. 환자도 중요하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 그것도 중요하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근대 이전의 서양 의학은 우리 몸 전